안녕하세요. 아티클마테산의 아무테입니다. 오늘은 국제우주정거장 인터내셔널 스페이스 스테이션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인터내셔널 스페이스 스테이션이 수명이 있다는 거 생각해 보셨나요? 당연히 어떤 제품이나 물건은 모두 수명이 있는데요. 왜 그렇게 생각했는지 몰라도 저는 국제우주정거장은 앞으로도 한참 오랫동안 있는 구조물로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국제우주정거장의 수명이 이미 오래전에 다했고 지금은 수리를 통해서 수명을 연장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몇 년 후에는 이 국제우주정거장을 폐기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지구 궤도를 돌고 있는 허블 망원경 같은 경우도 지난 1990년에 궤도에 떼어져서 원래 수명이 15년으로 예상이 되었다가 지금까지 그래도 수명을 연장하고 있는데, 아무튼 국제우주정거장도 이제 수명이 거의 다해서 폐기할 상황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우주정거장의 폐기를 앞두고 이제 이 우주정거장을 대체할 다른 우주정거장을 많은 업체들이 만들고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 아티클에서는 이렇게 새롭게 우주정거장을 건설하는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 우주정거장을 건설할 때만 하더라도 국가에서 미국의 나사라든지 각 국가들이 모여서 국가적인 프로젝트로 우주정거장을 건설했는데요. 요즘 보면 우주정거장에 로켓 발사하는 것도 나사에서 직접 하지 않고, 요즘 보면 우주정거장에 물품을 전달하거나 승무원이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앨런 머스크의 스페이스X 같은 민간 로켓 기업이 담당하고 있는데요. 이 우주정거장 같은 경우도 민간 기업이 참여해서 다양한 회사가 우주정거장 건설을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대표적으로는 로키드 마틴이라는 회사가 스타랩이라는 이름의 우주정거장을 2027년까지 띄우는 것을 목표로 준비하고 있다고 하고요. 이러한 우주정거장 계획을 로키드 마틴사에서 발표한 게 지난 10월 21일인데, 바로 이어서 4일 후인 10월 25일에는 제프 베조스가 이끄는 블루 오리진에서 오비탈 리프라는 우주정거장 프로젝트에 대해서 발표하게 됩니다. 이 블루 오리진이 진행하고 있는 오비탈 리프 프로젝트를 좀 더 들여다보면요, 이 오비탈 리프라는 우주정거장 프로젝트에 시에라 스페이스라는 회사도 같이 참여를 하고 있는데요. 이 시에라 스페이스가 갖고 있는 기술에 대해서 좀 더 얘기해보면, 여기 보시는 사진처럼 이렇게 풍선처럼 부풀어 오르는 구조물의 기술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상에서 우주로 발사할 때부터 이 정도 크기를 갖고 있는 물건을 발사하는 게 아니라 그냥 압축된 형태로 우주로 발사한 다음에 조립하는 곳에서 저렇게 공기를 주입해서 팽팽하게 부풀어 오르게 하는 기술인데요. 또 풍선이라고 하니까 약간 위험할 것 같은 생각도 드는데요. 지구 궤도상에 우주 쓰레기가 많이 돌아다닌다고 하고 엄청난 속도로 작은 물체들이 우주정거장에 부딪히는 경우가 많이 있을 텐데, 이렇게 부딪혀서 터져서 사고가 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이 풍선 같은 구조물을 만드는 재질이 방탄조끼 재질과 비슷한 것이라고 하고요. 화성에 탐사 로봇을 보낼 때도 착륙할 때 보면은 착륙할 당시에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서 풍선처럼 부풀어 올라서 쿠션 역할을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런 것도 이런 동일한 재질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주 쓰레기가 이 부분에 만약에 부딪힌다 하더라도 크게 상처를 입지 않고, 그리고 또 우주 쓰레기가 이곳에 부딪혀서 작게 조각이 나게 되면 그 조각 하나하나들도 위협이 될 수 있는데, 이미 이곳에 부딪혀서 잘게 조각이 나고 속도가 줄어든 물체 같은 경우는 이 풍선처럼 보이는 재질의 두 번째 레이어에서 보호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오비탈 리프에는 이렇게 풍선처럼 생긴 구조물이 한 3개 정도 장착이 된다고 하고요. 이렇게 장착이 돼서 최종으로 조립이 되게 되면 전체 내부 공간의 크기가 현재 우주정거장 크기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물론 이렇게 우주정거장을 건설하려면 여러 가지 부품들을 지상에서 우주 궤도상으로 쏘아 올려야 되는데요. 국제우주정거장 같은 경우는 이런 조립을 하기 위한 부품을 나르는 데만도 총 40번의 로켓을 발사했다고 하는데요. 그 발사 하나하나가 엄청난 비용이겠죠. 하지만 시에라 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압축된 상태로 지상에서 쏘아 올리고 조립하는 곳에서 공기를 주입해서 확장하는 형태라서 예상하기로는 한 8번에서 9번 정도만 이동을 하게 되면 부품을 모두 다 이동해서 조립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장점은 예전에 국제우주정거장을 건설할 때만 하더라도 로켓가 매번 일회용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매번 로켓 발사해서 부품 보내고 해당 로켓은 폐기하고 새로운 로켓을 써야 되는데, 시에라 스페이스에서는 이렇게 우주정거장을 건설하기 위한 부품을 보내는 것도 드림체이서라는 화면에 보이는 비행기처럼 보이는 이 우주선을 통해서 부품을 보낼 수 있다고 합니다. 특히 이 드림체이서 같은 경우는 로켓 발사대도 필요 없고 활주로가 어느 정도 충분히 긴 공항이면 일반적인 공항에서도 발사하고 착륙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함으로써 매번 발사에 드는 비용도 최소화할 수 있고, 나중에 이 드림체이서를 통해서 승무원들이 우주정거장에 왔다 갔다 할 때도 탑승감이나 이런 것들이 좋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라 스페이스에서는 이 드림체이서 운행을 내년부터 시작하려고 한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2027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우주정거장에 운행을 하려고 한다고 합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런 로켓 발사나 뭐 탐사선, 우주정거장 이런 것들은 다 국가적 프로젝트였는데요. 현재는 우주정거장에 승무원을 보내거나 부품을 보내거나 음식물을 보내는 것도 앨런 머스크가 CEO인 스페이스X의 로켓가 이런 운송을 담당하고 있어서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우주 산업이 국가가 주도하는 프로젝트가 아니라 민간 기업도 활발하게 참여하는 영역이라고 생각하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당연히 우주정거장 사업 같은 경우도 민간 기업이 참여하는 게 그렇게 어색해 보이진 않지만 사실 이 사업의 규모는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기존의 스페이스X가 로켓 발사하는 수준보다는 훨씬 크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민간 기업들도 활발하게 참여하면서 2030년 이전에 새로운 우주정거장이 지구 궤도를 돌게 될 것 같은데요. 민간 기업 같은 경우는 이러한 우주정거장을 통해서 새로운 사업 기회를 보고 있는 것 같고, 또한 나사 같은 경우도 이러한 우주정거장 사업을 모두 민간 기업에 맡기진 않고 자체적으로도 준비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민간 기업도 활발하게 참여하고 나사도 나름대로 새로운 우주정거장을 건설하려고 붐이 일고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우주정거장을 새로 만들려고 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다름 아닌 국제우주정거장의 수명이 다했기 때문인데요. 국제우주정거장이 처음으로 지구 궤도상에 올라가서 운영을 시작한 게 지난 1998년이라고 하는데 첫 수명이 15년으로 예상을 했다고 합니다. 물론 앞에서 말했던 허블 망원경 같은 경우도 예상됐던 수명을 넘어서 계속 수리하면서 수명을 연장하고 있고, 이 국제우주정거장 같은 경우도 15년이라는 수명을 넘어서 계속적으로 수리를 하면서 수명을 연장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크랙이 발생하고 공기 누수가 발생하고, 그리고 최근에는 뚜렷하게 불이 난 적은 없지만 플라스틱 타는 냄새가 우주정거장 안에서 많이 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래도 여러 가지 보수 공사를 하면서 이 국제우주정거장의 수명을 계속 연장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대로 쓸 수 있는 예상 기한이 한 2028년까지 우주정거장을 사용할 수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 그 시점이 되면 다른 인공위성들이 생애를 마감하는 방식과 마찬가지로 지구 대기권 내부로 진입해서 불타 없어질 운명을 안고 있습니다. 아무튼 지금의 국제우주정거장이 수명을 다하기 전에 이를 대체할 새로운 우주정거장이 필요한데요. 나사에서는 새로운 국제우주정거장을 민간 기업이 주도하는 형태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합니다. 민간 기업이 참여하길 원하는 가장 큰 이유는 당연히 비용일 것 같은데요. 이렇게 민간 기업이 참여해서 국제우주정거장을 건설하게 되면 나사 입장에서는 거의 연간으로 2조 원 규모의 금액을 절감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지금 같은 경우는 우주산업이라는 게 그냥 꿈과 같은 허상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많은 기회가 있기 때문에 민간 기업이 굳이 나사가 독려하지 않더라도 적극적으로 이 우주정거장 건설에 참여하고 있다고 합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전적으로 민간 기업이 주도로 하고 있는 스타랩이나 오비탈 리프라는 우주정거장 프로젝트도 있지만 나사 자체적으로도 새로운 우주정거장 건설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데요. 이 경우에도 나사가 직접 우주정거장을 전체 건설하는 게 아니라 민간 기업에게 프로젝트를 발주해서 민간 기업이 우주정거장을 건설하는 형태로 진행되고 있는데요. 지난해 같은 경우는 나사에서 엑시옴 스페이스라는 업체에게 약 1,700억 원 규모의 일부 우주정거장 프로젝트를 발주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도 나사의 우주정거장 프로젝트에 참여하고자 하는 10개 넘는 업체들이 있어서 이 업체들에게도 개별적으로 또한 프로젝트를 발주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엑시옴 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나사의 프로젝트를 이미 발주를 했는데요. 2024년에 첫 번째 모듈을 우주 궤도에 올리는 걸 생각하고 있고, 최종적으로는 2027년에 우주정거장 건설을 완료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고, 내부 공간의 크기가 현재 우주정거장의 2배 정도를 생각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나사가 주도해서 민간 기업이 참여하는 형태로 우주정거장을 건설하는데 총 드는 비용은 4조 원이 약간 못 되는 금액을 예상하는데요. 이 정도 금액도 상당히 엄청난 금액으로 보이지만 실제 엄청나게 저렴한 금액이라고 합니다. 현재 국제우주정거장을 1년간 운영하는데 나사에서 매년 지출하는 금액이 4조 원을 넘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제우주정거장의 1년의 운영 비용보다도 훨씬 싼 금액으로 새로운 우주정거장을 건설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어떻게 우주정거장을 예전의 우주정거장보다 이렇게 싼 가격으로 만들 수 있는지 궁금할 텐데요. 당연히 그동안 쌓아온 경험과 기술이 있고요. 거기에 대해 각종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기술들이 적용됐는데요. 비용 절감 차원에서 보면 우주정거장에 사용되는 키트의 대부분이 이전보다 많이 저렴해졌고, 기술적인 측면에서의 발전도 대표적으로 예를 들면 태양광 발전 모듈 같은 경우도 이전의 국제우주정거장에 설치된 패널보다 6배 더 성능이 좋은 패널을 적용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추산하기로는 새로운 국제우주정거장을 건설하는데 같은 성능을 내는 우주정거장을 생각한다면 기존 대비 100분의 1 가격으로 우주정거장을 건설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앞에서도 잠시 언급했지만 이렇게 민간 기업들이 우주정거장 건설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거는 여러 가지 이제 사업 기회가 있기 때문인데요. 여행 사업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새로운 제조를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다양한 분야에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기회가 이 우주정거장에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이 기사에 대표적으로 나오는 사례 같은 경우는 사람의 장기를 3D 프린팅으로 만들어내는 일들이 나오는데요. 지상에서는 중력이 있기 때문에 세포 하나하나를 원하는 모양대로 세우기도 어렵고, 또한 이렇게 세우려면 지지대 같은 것을 세워야 되는데 이러한 경우에 장기를 3D 프린팅 하는데 손상이 오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우주정거장에서 이렇게 3D 프린팅을 하게 되는 경우는 세포를 쌓아 올릴 때 중력이 없기 때문에 원하는 곳에 지지대 없이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분야에서도 우주정거장의 기회가 많이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나사에서는 이러한 새로운 국제우주정거장 건설을 위해서 일부 프로젝트는 이미 수주를 주고 시작을 했는데요. 다가오는 2025년에는 좀 더 큰 규모의 프로젝트로 확장을 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나사조차도 새로운 국제우주정거장 프로젝트를 급하게 진행하는 이유는 앞에서는 현재 운영하고 있는 국제우주정거장의 수명 연장을 해서 한 2028년까지 운영이 가능할 거라고 예상을 했지만, 사실상 또 많은 전문가들은 2028년까지 운영하기가 힘들 것 같다라는 얘기도 하고 있고요. 러시아 같은 경우는 2028년까지 기다리지 않고 2025년경에 모든 승무원들을 철수시킬 걸 계획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미국 입장이나 나사 입장에서는 이 우주정거장이라는 것이 상당히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현재 중국에서는 중국 자체로 건설 중인 우주정거장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는데, 계획대로 진행된다면 이 우주정거장이 내년 정도면 운영이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만약에 계획대로 진행돼서 중국이 만든 이 티안공이라는 우주정거장이 운영을 하게 되고 미국의 나사가 주도하는 새로운 우주정거장 프로젝트가 완성되기 전에 현재 우주정거장이 더 이상 운영이 불가능하다라는 결론이 이르게 되면 미국 입장에서는 새로운 우주정거장이 건설되기까지 갭이 존재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갭이 존재하게 된다면 중국 측에서 유럽의 많은 국가들에게 자신들의 우주정거장으로 입주해라 이런 제안을 하게 될 텐데, 미국에서 딱히 제공할 우주정거장이 없는 상황이면 유럽 국가 같은 경우도 이러한 중국의 우주정거장 입주에 대한 제안을 받아들이게 되고, 그런 부분들이 미국이나 나사의 입장에서는 자존심에 허락하지 않는 부분인 것 같고요. 그래서 미국과 나사는 더욱 적극적으로 새로운 우주정거장 건설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아티클은 여기까지고요. 정말 불과 몇 년까지만 하더라도 그냥 화성에 탐사선 몇 개 보내고 로켓 몇 번 발사하고 우주가 꿈과 같은 공간이었지 피부에 와닿는 정도의 그런 실체감은 없었던 곳인데요. 이제는 민간 기업이 주도해서 화성에 사람도 보내고 정착지도 만들고, 또한 미국에서는 새로운 달 탐사선을 보내기도 한다고 하고 여러 가지 활발한 일들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제는 국제우주정거장조차도 민간 기업이 참여하게 되면서 이전에는 생각하지 못했던 다양한 우주 산업이 본격적으로 태동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흥미진진하게 활발하게 벌어질 우주 산업에 대해서 많은 기대를 하고 또 어떤 흥미로운 얘기들이 있을지 궁금해하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에서 마치고 다음번에 또 좋은 아티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